안녕하세요. 2분만 1조 발표를 맡은 박스민입니다. 목차는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태블릿의 실측 도면을 그리면 그것을 자동으로 캐드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한 이유는 건축가분들이 실측 도면을 그리고 캐드화하는 작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건축가분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약 25평을 기준으로 캐드화를 하는 데까지 최소 약 6시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면적이 커질수록 캐드화 작업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측 도면을 캐드화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첫 번째로 실측을 하는 상황에서 집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그리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다 보니 도형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재측정을 위해 다시 방문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급하게 그려서 삐뚤어지거나 이상한 도형의 모형과 비율을 정형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CAD 변환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스케치2 CAD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종이에 그리는 것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서 사용자가 태블릿에 직접 그리는 것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 펜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핵심 과정 및 구조입니다. 핵심 과정입니다. 처음에 사용자는 건물의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 앱을 실행합니다. 앱이 켜지면 건물의 평면도를 그리고요. 사용자가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그림 평면도에 들어간 방, 기둥, 창문, 문의 객체들을 앱에서 자동적으로 제이슨으로 변환시켜준 후에 서버와 연결해서 서버에 제이슨 데이터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는 제이슨 데이터를 각 오브젝트에 맞게 분리한 후에 캐드화를 진행합니다. 결과물로 DWG 파일을 생성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실제 작동 과정입니다. 앱을 실행하고 사용자는 화면에 건물의 평면도를 그립니다. 그리는 도중 실수를 했다면 운도 버튼을 통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려진 평면도는 3번 그림처럼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되고 서버와 통신하여 4번 그림인 DWG 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안드로이드와 서버인 파이썬으로 나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자가 평면도를 그릴 수 있는 기능과 그린 그림을 제이슨으로 변형해주는 기능을 구현했고 서버에서 받은 제이슨을 이용하여 캐드 전처리를 해서 캐드 파일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내주는 구조를 지닙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그램의 결과 영상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사각형을 그리면 이것을 자동으로 도형으로 정형화해 줍니다. 이렇게 옆에 숫자를 쓰면 숫자를 인식해서 5000, 3000이라는 값으로 변경되며 가장 가까운 객체의 정보가 수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상 존재할 수 없는 정보는 그려지지 않고요. 이렇게 방 옆에 방을 그리면 두 방이 붙게 됩니다. 또한 방 정보 위에 사각형은 창문으로 바뀌고요.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것은 문으로 변환됩니다. 또한 내부가 채워진 사각형은 기둥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앱에서 그려진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앱으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캐드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까 저희가 보냈던 정보가 이쪽 길이는 3000이었고 이쪽 길이가 7000이었는데 그리고 이쪽 길이가 5000까지 해서 저희가 보냈던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된 기술입니다. 크게 안드로이드와 서버 파트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파트입니다. 안드로이드의 전반적인 내부 구조를 보면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포인트들이 드로우 스택에 임시 저장됩니다. 이렇게 드로우 스택에 임시 저장된 정보들은 Convert Draw to Object라는 메소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컨버터 드로우 투 오브제에서는 컨버터라는 클래스를 통해 그림이 어떤 객체로 인식될지를 확인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방에 해당되므로 룸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는 OBJ 스택에 저장됩니다. 드로우 스택은 초기화해주고 OBJ 스택에 저장된 객체의 클래스명을 확인해서 각 객체에 맞도록 그려줍니다. 저희 앱에서는 두 가지 좌표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포인트이고 다른 하나는 코드입니다. 먼저 포인트는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화면 그 자체의 좌표계이며 절대적인 수치의 값을 가져옵니다. 이 좌표계는 사용자가 그린 획의 정보를 가지고 올 때와 화면상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코드는 건축 객체에서 사용되는 좌표계이며 단위는 밀리미터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는 좌표계입니다. 포인트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좌표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는 링크드 리스트 구조와 유사하게 구현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포인트 좌표기를 사용했을 때는 절대적인 수치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드 좌표기를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표현하면 한 점을 기준으로 x와 y 값의 차이를 저장합니다. 두 좌표계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상의 건축 객체는 밀리미터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화면상의 좌표 값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개발 측면에서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객체 간의 연결성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벽의 길이가 변경돼도 벽과 문의 연결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 좌표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귤러스 퍼크 알고리즘입니다. 도귤러스 퍼크 알고리즘은 점과 벡터 값을 이용해서 점의 개수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처음과 끝점이 있을 때 가장 오차 범위가 큰 점을 기준으로 연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점과 가장 큰 오차 범위 값의 점 사이에 있는 점들의 오차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점을 삭제하게 되고요. 큰 경우에는 다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알고리즘을 캔버스에 그려지는 그림들의 점 개수를 줄여서 정형화를 위한 연상량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벽 인식에서는 첫 번째로 사각형과 비슷하게 그렸을 때 대부분 더글러스 퍼크 알고리즘으로 나온 점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것을 이용하는데요. 점의 개수가 5개 이상일 경우 사각형으로 인식하게 했고 이때 얻은 점들의 최소 xy, 최대 xy 값들을 비교해서 최대 xy를 가지는 사각형을 그려주었습니다. 저희는 각 객체를 인식할 때 다른 기술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했고요. 또한 사각형을 그리면 더글라스 퍼크 알고리즘으로 얻은 4개 점의 최소, 최대 좌표값을 이용해서 방을 생성합니다. 이 방을 캐더하기 위해서는 방 객체 정보는 4개의 좌표가 아닌 벽 두께가 고려된 8개의 좌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알맞게 변형시켜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 근처에 또 다른 방이 그려지면 근처 벽을 공유하는 옆방으로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둥의 경우에는 사각형을 그리면 얻는 4개의 점에서의 대각선과 그 이후에 그리는 빗면과의 교차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기둥으로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경우에는 도귤러스 퍼크 알고리즘에 의해 3개의 점이 반환되고 2개의 점이 벽의 트레시홀드 값과 가까워지면 그것은 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창문은 반드시 방 객체가 있어야 하며 방 객체 내부의 점의 개수가 2개일 경우에는 창문으로 인식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숫자 인식 모델을 만드는데 CNN, 즉 합성 곱 신경망을 이용했습니다. CNN 코드를 이용하여 왼쪽 그림과 같은 숫자 인식 모델을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변환 후에 앱에서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숫자를 그리면 주변 좌표를 가져와서 숫자인지 인식을 하여 값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수치를 입력해주면 각 객체 정보들의 중앙값들의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벽의 정보를 수정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는 벽, 기둥, 창문 순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저희 모델의 정확도를 직접 테스트하여 시각화한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1과 4, 7, 9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후에 데이터셋을 수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픈소스로 사용한 Object2JSON입니다. 그려진 정보들을 서버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의 좌표와 각도 값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JSON 객체에 캐드화하고자 하는 객체들의 정보를 넣습니다. 다음은 서버 파트입니다. 이 JSON 파일을 캐드화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와 서버와의 TCP 소켓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 송수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체적인 서버 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도면을 그려주는 DXF 핸들러와 좌표 계산을 도와주는 코드 핸들러, 제이슨을 객체화시켜주는 제이슨 인터프리터, 모바일과 통신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벽, 기둥, 문, 창문과 같은 건축 객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객체들은 코드, 라인, 아크, 블랭크와 같은 기본적인 객체를 사용하여 표현됩니다. EasyDXF는 DXF를 읽고 만들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DXF란 CAD 프로그램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포맷입니다. 선과 호를 그리는 것을 지원해주고 각각의 레이어를 나누는 것을 도와줍니다. 저희는 DXF 핸들러를 이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용하고자 했던 EasyDXF는 단순히 CAD의 선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을 그리는 과정에서 두께 때문에 8개의 점을 통해서 선을 그려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정보를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경해서 꼭지점의 좌표값과 두께만 입력했을 때 CAD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과 창문, 기둥에서도 데이터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객체를 그리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측의 사진의 표시처럼 객체가 겹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좌측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숫자, 구조물 인식과 서버와 앱을 개발하고 CAD 파일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은 데이터 수집과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구조물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또한 숫자 인식을 좀 더 보충하고 검증과 평가를 진행하고 문서화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S펜을 이용한 조정과 줌인아웃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역할입니다. 최천영 하구는 객체 인식에서 벽과 기둥, 객체를 제이슨으로 변환해 주는 것과 CAD 처리를 맡았고요. 정호진 하구는 객체 인식에서 창문과 문, TCP 소켓을 이용한 안드로이드와 서버 연결을 맡았습니다. 김현민 하구는 숫자 인식을 위한 텐서플로우 모델을 생성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숫자 인식을 맡았습니다. 박수민 하구는 더글러스 스파크 알고리즘을 저희가 사용하기에 알맞게 변형하고 예외 처리를 맡았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